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좀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사전투표가 시행되고 이제 투표함들이 이제 이렇게 보관된 장소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이른바 정당 창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관외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제 그 봉투로 이제 날라온 것들을 이제 그 봉인이 되어 있는 투표함을 뜯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넣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CCTV 화면에 이제 촬영이 됐고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좀 난리가 좀 났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부정선거 논란이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또 이게 선거관리위원 공무원들이 그 우편으로 이제 받은 관외 사전투표 봉투를 또 분류를 하고 확인을 해서 새벽까지 애써서 정리해가지고 넣었다. 또 정당 창관이라는 사람도 출연해가지고서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무슨 이런 것을 우리를 두고 비난을 하느냐는 식으로 항변을 하니까 또 이제 부정선거 논란에 치부시켜버리는 또 언론들도 이를 그냥 그대로 받아 보도하고 또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해명과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와 달리 여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 저도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좀 1도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지난 대선과 그 이전 총선, 21대 총선, 지난 대선에서 이 부정선거 논란이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계기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업무가 개떡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논란이 나온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우편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부정선거 논란이라고까지 갈 것 없이 이게 어쨌든 이게 투표를 하고 그 투표 용지가 이제 봉투에 담겨서 쉽게 말해서 이게 자체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우체국에 의해서 이제 이게 분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하던 우체국에서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이동하고 또 이게 또 각기 또 지역별로 분류돼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계 실수라든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그거를 저는 부정선거 논란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좀 부정확할 수 있는 관외 특히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가 더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부정선거 논란을 때문에 계속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마당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엄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화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임의로 새벽 시간에 그 투표함에 뭘 넣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봉인을 해제했다는 것이죠. 이미 이제 관내 어떤 투표함인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봉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한번 봉인하면 열지 않고 한 번만 열게 되어 있는, 아마 이제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표를 딱 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제 4월 10일 이제 오후 6시가 지나서 이제 개표를 딱 하게 될 때 이제 봉인이 해제되면서 이제 그 투표 용지들이 지정된, 보통은 제가 화면 같은 거 보면은 탁자나 이런 거 이제 쭉 올려져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 정리를 하고 이제 이것이 개수기에 들어가고 수험표 될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봉인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관리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그게 정당 창관인이 참여 어떤 그 규정에 근거로 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봉인을 해제하고 그것을 또 거기 다른 것들을 넣고 또 봉인을 하고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럴 바에는 도대체 봉인이라는 걸 왜 하는 것인가?
투표함이 모자라지도 않을 모자란다는 얘기는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별도로 투표함에다가 넣고 이거는 뭐 언제 분류한 언제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이지, 왜 봉인되어 있는 투표함에 봉인을 해제해서 이걸 넣는 것인지, 참 그럴 바에는 뭐하러 봉인을 한다며 할 것이며, 임의로 뭐 시시때때로 새벽이든 뭐든 임의로 제거되는 봉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어떤 투표함에 섞었는지도 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 관의 사전 투표의 지금 투표 및 이제 개표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뒤섞어서 오히려 선관위가 누구도 이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좀 안 들 수가 없고요. 봉인이라는 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선거 관리의 어떤 부정 선거를 누가 선관위가 획책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거 관리를 엄밀히 해야 된다는 선관위의 기본적인 업무의 어떤 원칙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참 이걸 다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 이번 여러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좀 많이 느끼시긴 할 겁니다. 참 선거 개판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니까 저는 이게 정치 개혁보다 선거관리 개혁이 더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정말 좀 황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잡한 일도 아니고, 봉인이 된 것은 개표장에서 해제되는 것이고, 다른 투표함이 뭐 필요하면은 다른 투표함에 이런 관여자들이 이렇게 확인해서 넣고 봉인하면 이제 끝날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 강변을 해가면서, 고생한 거 누가 모르나요? 도둑들도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했다는 이야기로 어떤 자신들의 실책을 자꾸 얼버무려하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진영 변호사라고 이제 무한도전에 또 출연하고 그래서 꽤 유명한, 그래서 안철수 신당에 가입담을 했다가 끝내는 이제 국민의힘의 쪽으로 돼서 지금은 안철수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진영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출마를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연수원 동기이긴 한데,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고, 다음에 이제 오머가면서 왠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물이 좀 훤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눈에 좀 띄었고, 이 양반이 연수원을 이제 수료할 즈음에 약간 좀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항공사 마일리지의 또 소멸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약관 위법하다라는 것을 해가지고서 이제 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내서 조금 약간 연수원 수료 직전에 좀 약간 유명세를 탔고,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의 또 쪽에 가담해서 이제 정치를 하다 현재까지 와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을 제가 부둔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거나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었냐면, 최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진영 후보의 경력에 세무사라고 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려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장진영 후보가 선거법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는 경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서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이제 동작갑 지역사전투표소에 이제 게시를 하기를 이제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해당 후보의 이런 홍보물에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정정한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괜히 붙여져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런 내용 공고를 저도 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선관위는 이제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변리사회에 변리사로 등록을 해서 변리사 업무를 이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이라던가 특허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한 업무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왜 제가 변리사 자격증이 있냐면, 이제 예전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제 별도의 시험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변리사의
회에 등록을 하고 할 수 있었고, 또 세무사 회에도 등록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전에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먼저 날아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가,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017, 8년까지는 이제 기존 법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세무사 등록은 이제 폐지돼 버리고, 세무사를 하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그것을 또 국세청에 등록을, 경제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한 사람이 이제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뭐냐면 밥그릇 싸움인 거죠. 사실은 이제 노무현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이제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사 법조 직역, 그것이 이제 변리사, 세무사 이런 것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없애서 이제 뭐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도 이런 변호사들이 이런 업무까지 이제 하게 되면 뭐 결코 변호사 공급이 과다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이해 당사자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제가 변호사를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 먼저 공인중개사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뭐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뭐 특별히 뭐 법률적 지식이 있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으십니다. 또 이제 공인중개사를 또 한 지역에서 오래 하시게 되면 뭐 거래처도 많으시고 이제 일종의 이제 어떤 해당 지역의 터줏대감처럼 이제 활동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인중개사, 이른바 쉽게 말해서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 왜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냐? 딸 수 있게 만들었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딸 수 있게 만들었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사라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중에 뭐 공인중개사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변리사도 마찬가지고 다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능력이 인정되고 더 잘하면 모를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영역을 했던 분보다는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어쨌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세상을 봤더니 세무사, 이게 또 뒤에 누가 있습니까? 국세청이 있고, 실제적으로 세무사로 이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세무서 근무 이제 경력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의 힘이 또 만만치가 않고, 또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도 또 단일한 어떤 이해관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론 끝에 이제 세무사가 변호사가 신청만 하면 나오는 세무사 자격 제도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하고, 이제 안 그래도 변리사들하고도 지금 변호사 단체하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리사나 변호사나 여러 가지 좀 업무 특성이라던가 또 어떤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변호사가 변리사한테는 좀 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어떤 신청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현재는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변호사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장진영 변호사는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이제 신청을 해서 취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진영 변호사 입장에서는 2009년에 그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을 이제 소지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장진영 변호사는 아마 자기가 업무적인 명함에는 그 세무사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해당법상으로는 이제 위법한 것인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자신의 영업이 아니라 경력을 위해서, 경력을 기재하는 데서 내가 세무사라고 쓰는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공직선거법에 세무사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나 세무사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의문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무사라고 기재한 부분을 당연히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직 세무사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의미해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명백히 판단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준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반박하면서 이제 아예 뭐 소송까지도 제기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의사를 의료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자신의 어떤 경력을 표시할 때 이것이 이제 병원을 개원하거나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업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런 경우에 등록이 안 돼 있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디에 가서 자신을 소개한다거나 출마해서 과연 의사라고 기재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들이 현재는 뭐 의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병원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의사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이걸 과연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전혀 법 취지를 생각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아주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진영 후보는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변호사협회도 워낙 지금 뭐 기존에 뭐 세무사 등 단체하고 이제 싸움에서 밀려서 가뜩이나 약이 오른 판에 아주 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장진영 후보가 이에 대해서는 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정말 쓸데없이 이제 무리를 일으킨 그런 경우였고요.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또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아무래도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 의결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더니 이것이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전체 의견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쪽에서 대뜸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 미비 등으로 이것도 이제 재외국민 관련된 법입니다.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단한 대한민국 국회가 10여 년이 넘도록 이에 대해서 이제 개정 입법을 하지 않아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대뜸 이제 의견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서도 정말 참 알과알부가 많았습니다. 다 겨울 되돌아 보시면 아니 지금 헌법 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논란과 우려가 있는데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뜸 입법 규정을 미비로 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건방에 참 도가 찼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는데요. 뭐 이런 것처럼 아마 이제 여러분들 좀 그 혁명 20일 운영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나 선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혁명 20일 같은 군소 정당들에게는 완전히 갑으로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시시때때로 뭐 주로 전화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뭐 내용이 있으면 뭐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권 조치 했다가 이제 뭐 조사해서 저희가 이러저러한 내용을 밝히면 그냥 뭐 넘어가는 뭐 그런 식의 조치들이 계속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 총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거 공보물에 세무사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대뜸 판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봉인까지 해놓은 투표함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걸 해제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벽에 봉인을 해제를 해오고 그 투표함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었는데
뭐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니까 우리가 새벽까지 고생했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강변을 일삼는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당을 우리가 선택하고 후보를 선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잘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어서는 판단까지 서슴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진짜 정말 절실한 요즘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선거나 투표 관리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정치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한테 생기겠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정말 시급히 개혁할 우선적인 기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